483. 그리고 이 새로운 복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인간 행동의 토대가 되어온 두 번째로 위험한 관념 중 너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영원히 추방하라. 너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없다. 너희의 생존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실이고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다. 너희는 언제나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삶은 영원하고 사랑은 불멸이며 죽음은 단지 지평선일 뿐이다. 저도 칼리 시몬이 녹음한 멋진 노래가사에서 그런 구절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양한 방식으로 미용실에서 집어든 3개월 전 잡지의 기사로 한 친구의 우연한 중얼거림으로 내가 듣는 다음번 노래 가사로 교류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나는 이런 종류의 계속되는 신과의 대화를 통해 너희의 생존은 보장되어 있다는 내 불멸의 메시지를 너에게 보낸다. 문제는 너희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어떤 것을 자신의 처음으로 삼을 것인가다. 너희는 소위 말하는 이번 생과 다음 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이 물음에 답하고 있다. 너희가 다음 생에서 체험하는 것은 이번 생에서 너희가 창조한 것의 반영에 불과하니 사실 존재하는 건 다음을 창조하는 개개의 순간들을 가진 채 영속하는 오직 하나의 삶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는 거군요. 그렇다. 지금도 그렇고 영원 너머까지도 그러하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가 아니란 걸 명확히 깨닫고 나면 너희는 너희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놓고 염려하는 걸 그만둘 수 있다. 너희는 자신을 영원히 벌할 필요도, 서로 정상에 오르려고 다툴 필요도, 혹은 자신의 적자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남을 파멸시킬 필요도 없으니 마침내 너희는 말 그대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리 와서 깊고 변함없는 우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자. 나는 이 책에서 너희와 그 단계들을 주었고 너희의 삶을 바꿔줄 신의 마음가짐들을 너희와 함께 나누었다. 그러니 이리 와서 지옥을 쫓아버려라. 대신 축복과 기쁨과 천국을 가져와라. 하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너희 것이니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받아들일게요. 신과의 참된 우정 속으로 들어오라는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일게요. 전 그 7단계를 밟아 나갈 거고 5가지 마음가짐을 수용할 겁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당신이 내게 말 걸기를 멈췄다거나 내가 당신에게 직접 말할 수 없다고 믿는 일이 없을 거고요. 좋다. 그런데 우린 이제 친한 친구 사이니까 당신에게 뭐 하나 부탁해도 되겠죠? 뭐든지 청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말씀하셨던 장엄한 진리들 중 일부를 실행에 옮길 방법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방법을 이해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 지혜들 중 너가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 너가 특정 메시지들을 초점을 좁혀주면 나는 너희의 상호관계가 매 순간 제대로 작동되게끔 그 메시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겠다. 좋아요. 이제서야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군요. 자, 당신은 신과 나는 이야기 3부작의 끝에서 1300여 페이지가 넘는 그간의 대화 전체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1. 우리는 모두 하나다. 2. 충분히 있다. 3.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3가지로요. 그런데 이제 막 더 낫다를 끝내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당신은 친절하게도 첫 번째와 세 번째 명제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랬지.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2번째 명제도요. 또 이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3가지 명제 모두를 적용하려면요.
물어줘서 고맙다. 사실 이제서야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구나. 첫 번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냥 모두와 모든 것을 실제로도 자신의 확장인 듯이 살아가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일부인 듯이 대하고 다른 모든 것들 또한 같은 식으로 대하라. 잠깐만요. 바로 거기에요. 바로 거기에 제가 말하려던 좋은 예가 있어요. 그런 식의 선언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제가 모기도 때려잡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여기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건 없다. 너는 얼마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모든 결정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진술이다. 그렇다면 저란 사람은 모기한테 물리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런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라. 보다시피 그건 아주 단순하다. 하지만 제가 다 만물과 하나라면 제가 모기를 때려잡을 때 전 자신의 일부를 죽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 다만 형상을 바꿀 뿐이다. 하지만 이 논의를 위해서 당분간은 너의 규정을 따르기로 하자. 그렇다. 너의 규정에 따르면 너가 모기를 때려잡을 때 너는 자신의 일부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나무를 베거나 꽃을 꺾거나 소를 도살하여 먹을 때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군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놔둬야 하고요. 설사 흰 개미떼가 우리 집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해도 전 그것들에게 집을 내주고 그냥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군요. 어쨌든 전 그것들을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이 문제를 어디까지 가져가실 겁니까? 그거 좋은 질문이다. 너는 이 문제를 어디까지 가져가려느냐? 너가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건 너가 신 개미들도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냐? 역으로 너가 신 개미를 죽이는 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뜻이냐? 아니죠. 물론 그건 아니죠. 응, 그렇다면 너는 거기서 그렇게 주장했다. 너는 자신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래요. 그건 제가 다른 가치체계를 썼기 때문이죠. 그건 당신이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과도 다른 가치체계죠. 전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사람과 신개미는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나무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 둘을 구별하고 나서 전 그것들을 다르게 다루고 있는 거죠. 당신 가치체계에서라면요. 전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잊지 마라. 나는 너희가 모두 하나라고 말했지 너희 모두가 똑같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너희 머리카락과 너희 가슴이 똑같느냐? 예? 뭐라고요? 너가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해서 그게 너의 가슴도 도려내리라는 걸 뜻하느냐? 당신이 뭘 말하려는지 알겠군요. 안다고? 정말로 알겠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듯이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같은 것인 양 다룬다. 그들은 사람 목숨을 모기나 흰 개미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도 상관없다고 여기면 자기 가슴도 도려낸다. 그들은 자기 얼굴에 안가품하려고 자기 코를 물어뜯는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모두가 이런저런 면에서 그렇게 행동해왔다. 너희 모두가 이것과 저것이 똑같은 것인 양 무차별로 다루었다. 심지어 너희는 이 사람이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양 무차별로 다루기까지 했다. 너희가 거리를 걸어가다가 백인을 보면 너희는 그녀가 소위 말하는 백인상에 딱 들어맞는 사람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거리를 걸어가다가 흑인을 보면 너희는 그가 소위 말하는 흑인상에 딱 들어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너희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너희는 백인과 흑인, 유대인과 이교도, 남자와 여자, 러시아인과 미국인, 세르비아인과 아랍인, 자본인과 노동자, 나아가 금발과 갈색머리 등등등 까지도 정형화해왔으며 앞으로도 정형화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정형화하길 그만둔다는 건 너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정당화하길 그만두게 되리란 뜻이기도
뜻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린 지금 이런 이야기들로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제 일부인 듯이 다룰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이 내 몸에서 자라는 암세포라고 판단한다면요. 그걸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인종 청소 아닙니까? 어떤 민족 전체를 쓸어 없애거나 배제해버리는 것 말입니다. 사실 너희는 그런 결정들을 내려왔다. 예?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에 대해서도 그랬고 독일의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랬죠. 나는 지금 미국 인디언들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정말 이런이다. 아우슈비츠에서든 운디드니에서든 한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은 한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Eeping out the people is eeping out the people. 당신이 예전에 관찰하셨듯이요? 내가 예전에 관찰했듯이.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특정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암으로 판단한다면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암을 고치려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요? 너희는 사랑하고자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암을 고치는 것이 그것을 죽이는 것, 그것을 몸에서 떼어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건 몸이지 암이 아닙니다. 그 몸은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겠느냐? 예. 너희는 언제나 타인에게 가하는 잔혹성을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물음, 또 다른 문제로 돌아가게 한다. 나는 앞에서 인류가 지닌 두 번째로 위험한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제 여기서 그 순환을 완결시켜보자. 너가 말하는 이 암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하느냐? 죽겠죠. 그래서 죽는 걸 피하려고 암을 잘라내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생존의 문제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죽이고 다른 민족 집단 전체를 쓸어 없애고 소수 민족의 인구 전체를 퇴출시키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다. 그들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그렇죠. 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의 생존은 보장되어 있다. 너희는 영원히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희의 생존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실이고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불필요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만들어내는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피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는 지옥을 피하기 위해 너희 자신에게 살아있는 지옥을 만들어 왔다. 당신이 말하시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형태의 생존이지만 제가 말하는 생존은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좋아해서 누구도 혹은 어떤 것도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자신의 진실로 누군지 모른다. 만일 알았더라면 너희가 지금 같은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제기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시는군요. 우리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좋아해서 누구도 혹은 어떤 것도 그것을 바꾸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참된 자신이 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가 되려는 것뿐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대로 항상 남아있으려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테지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을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너희 자신이 삶이다. 너희는 삶 자체다.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일종의 과정이다. 그럼 과정이란 무엇이겠느냐? 그건 진화다. 혹은 너희라면 변화라고 불렀을 그것이다. 삶의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삶은 변하다. 이런 게 삶이다. 너희가 변화의 종지부를 찍을 때 너희는 삶의 종지부를 찍는다.